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중국 공산당 애도 성명 발표.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환95 등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96세를 별세했다고 전하며 웹페이지 화면을 일제히 흑백으로 전환했다. 중국 공산당은 장쩌민 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들이 누린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정치인, 군사가, 외교가, 공산주의 전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 3개 대표론 사상의 창설자였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장쩌민 동지는 경제건설의 중심에서 개혁개방을 일궈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수호했다며 복잡한 정세 속에도 장쩌민 동지는 당의 중앙 지도부를 이끌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할 것이다. 제2의 100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중 2035년이면 1500개 핵탄두 보유. 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히 강화하면서 2035년이면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재 보유량인 400개의 3배 이상 수준이다. 29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군이 보유한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200개가량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년 만에 이를 넘어섰다. 이 같은 속도라면 중국은 2035년에 1500개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예측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둥펑 31과 둥펑 41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경락고를 300개 이상 만들었다고 밝혔다. 탄도, 순항 등 대부분의 미사일이 품질면에서 국제적으로 최상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중국군이 코리아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상방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위성의 도발적인 사용, 합법적 보복 공격 대상. 30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 국장은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우주 기반 시설인 저궤도 인공위성 그룹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성들은 러시아군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밝히고 전투용 항공기를 통제하는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간 위성의 도발적인 사용은 위성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우주 조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공동체의 가장 엄중한 규탄이 필요하다 며 준민간 기반 시설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행동에 사용된다면 합법적인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언한다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참, 중러 군용기 카디지 진입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8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군 H-6 폭격기 2대는 이날 오전 5시 48분쯤 남해 2호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지에 진입한 뒤 동쪽으로 이동해 오전 6시 13분쯤 이탈했다. 이어 6시 44분쯤 포항 동북방 카디지에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해 오전 7시 7분쯤에 이탈했다. 이후 낮 12시 18분쯤 중국군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4대, Su-35 전투기 2대 등 총 8대가 울릉도 동북방 200km에서 카디지에 진입했다. 이들 군용기는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하여 낮 12시 36분쯤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로존 11월 인플레이션 10%. 30일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특히 10월에 41.5%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1월 전년 동월 대비 34.9%를 기록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하면서 앞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던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15일 정책결정회의에서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했다. 그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2%의 중기 목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2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